입니다. 7-2번 문제입니다. 일단은 가우스 x가 등장했는데 문제를 적어보게 되면은 가우스 3분의 x 플러스 2 여기까지의 결과는 x 마이너스 가우스 x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플러스 2 여기까지 지금 주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건데, 자, 말하기를 이걸 만족하는 x 값들을 다 구한 다음에 한번 더해보자 라고 지금 식이 주어져 있는 상태네요. 그럼 간단하게 우리가 논리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식을 만약에 이 주어져 있는 x라고 하는 걸로 식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하거든요. 여기 남아있는 이 두 개를 좌변으로 넘겨버릴까 합니다. 아니면 뭐 이 상태로 논리를 확장할 수는 있긴 하거든요. 뭐 천천히 생각 한번 해보게 되면은, 그래 뭐가 좋을까? 넘겨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뭘로 정리하든 상관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x로 만약에 식을 정리했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뭐 2라고 하는 걸로 식을 정리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가 여러분한테 제일 쉬울지 모르겠는데, 그럼 일단 뭐 2로 정리해볼까? 숫자 2라고 하는 걸로 이 두 개를 넘기도록 합시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 3분의 x 플러스 2라고 하는 거에 가우스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넘어온 거니까 마이너스 x라고 쓸 수 있고 플러스 가우스 x, 이렇게 지금 논리를 펼쳐볼 건데, 현재 여러분이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하는 거는 2라고 하는 모습은 정확하게 정수입니다. 좌변이 정수니까 우변도 마찬가지로 정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그렇다라면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여기 이 가우스를 씌워 놓은 것 또한 정수라고 하는 걸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가우스 x도 정수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내가 정수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걸 체크해 보면은 2라고 하는 거 정수 확실히 맞고요. 가우스라고 하는 것도 정수가 맞고 얘도 마찬가지로 정수가 맞단 말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누구 또한 정수라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누구도? 맞아. 여기 지금 주어져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 x라고 하는 것 또한 얘가 정수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논리적으로. 얘가 정수니까 정수에서 정수를 더하고 x를 뺐는데, 그러다 보니까 좌변 구변이 같다라고 하는 건 x가 정수였다라는 거야. x가 정수였으니까 이 모습이 어떻게 나올까?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가우스 안에 정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값은 그대로 정수로 추출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 이 가우스 x라고 한 건 그냥 x였다라고 처리할 수가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개는 삭제가 될 예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는 3분의 x 플러스의 가우스를 씌운 거랑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될까요? 그리고 하나 더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들이. 가우스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 주어져 있는 별값이 가우스를 씌웠던 얘가 만약에 n이라는 정수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정의에 따르면 그 별이라고 하는 모습은 어때야 될까라고 할 때 n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고 n 플러스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게 가우스의 정의였지. 그걸 그대로 내가 이용해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주어져 있는 3분의 x 플러스 2라고 하는 모습 있죠? 여기까지는 얼마 이상이다? 2보다 크거나 같고요. 이렇게 3보다 작은 그런 값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다 3을 곱하고 2를 빼도록 할게요. 3 곱하니까 6이고 2 빼니까 4가 나오게 되겠네. 마찬가지로 3 곱하고 9에서 2 빼니까 7 나오게 된 결과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x 값들을 한번 다 더해보자 라고 했는데, 다시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x라고 하는 건 정수예요. x가 정수니까 가능한 건 4, 5, 6이라고 하는 걸 덧셈하시면 정답은 15.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안 됐던 거 있나요? 7-1번에 2번 문제 쓰고 있을게요. 선생님,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 그럼 오늘 하면은 진도 나가면 다음 주부터 내신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럼 숙제 어떻게 해요? 아니요, 다음 주에는 그러니까 숙제에 대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지어 놓고 그 다음에 내신 대비할 예정이에요. 오늘의 목표는 판별식을 다 할 예정입니다. 2차 방정식이 판별식까지 할 거예요. 자, 일단 문제 썼으니까 일단 필기한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 볼까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건데, 절대값이랑 절대값이 나와 있다 보니까 쌤이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은 수직선을 좀 그리자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x축 같은 수직선 그려놓고요. 여기에 뭐 1 더하기 2x라는 것도 있고요. 여기에 5-x라는 것도 있네.
각각 절대값이 0이 되게 하는 x값을 찾아보니까 얘는 플러스 5,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요. 그럼 따라서 경계가 지금 두 개가 잡힌 거거든요. 이 장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하고 여기를 5라고 합시다. 그러면 1 플러스 2x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양수죠? 이 경계값보다 크기만 하면은 양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5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양수예요? 5보다 작을 때 양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네. 이해하고 있나요? 그럼 따라서 이런 장수가 이런 장수가 플러스가 되는 거고, 이 장수가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알아들었겠죠? 근데 어. 5랑 같잖아요. 저 맨 오른쪽에 네. 있는 밑에. 이거요? 이거? 그게 어. 5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선생님 그것 때문에 절대값 정리를 어떻게 했었냐면은, 봐봐.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에 세모가 있다고 합시다. 이 주어져 있는 결과는 세모가 그대로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를 달고 나올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언제였지라고 말하면 세모가 0보다 클 때예요. 얘는 세모가 0일 때고, 그 밑에 건 세모가 0보다 작을 때인데, 이때 관례적으로 이 두 개는 어차피 같은 결과니까 우리가 크거나 같을 때라고 썼거든요. 이렇게. 사실 말이 되는 게 그렇지 않나? 봐봐. 이걸 내가 두 번 써볼 건데, 그대로 나와요?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세모가 0 이상일 때고, 얘는 세모가 0보다 작을 때라고 말할 때, 솔직히 세모가 0이면 0 그대로 나오는 거 맞잖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지. 근데 반대로 쌤 등호를 여기다가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 보여줄게요. 쌤 세모가 0일 때 마이너스 0은 0이 맞잖아. 그러다 보니까 등호가 뭐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전혀 문제가 없어. 자,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줄 건데, 일단은 경계가 지금 세 군데로 나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이쪽 동네를 파악을 할 건데,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다라고 한 걸 보죠.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을 때. 자, 그때는요, 앞에 건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고, 뒤에 건 그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괄호에 1 플러스 2x. 다음으로 5 마이너스 x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괄호에 5 마이너스 x. 까지의 결과가 3이다 라고 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럼 식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2x에 플러스 x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넘어가니까 플러스 9 되는 거 맞나 이렇게? 를 만족한 x의 값이 마이너스 9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걸 하나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이해했나요? 두 번째 케이스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이제 이쪽 동네를 보는 거니까 이제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을 때를 보도록 할게요. 등호를 여기다 붙인 이유는 내 마음이에요. 그냥 이렇게. 여기 붙이고 싶은 분은 붙여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붙여놓고요. 그럼 지금부터 둘 다 플러스다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그대로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럼 따라서 1 플러스 2x가 그대로 나오게 될 거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x 또한 그대로 나오게 되면 이 결과가 3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3x 마이너스 4가 넘어가니까 7 나오는 거 확인되는 거 맞나요? 따라서 x라고 하는 값은 3분의 7이다 라고 하신 다음에 올라가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항상. 아까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9라고 하는 건 이 주어진 가정을 만족하고 있겠지.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7이라고 하는 모습은 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고 있나요? 그래서 일단 정답을 지금 두 개 구한 겁니다. 체크만 해놓을까? 정답이고 정답이에요. 세 번째 케이스. 자, 세 번째는 x값 자체가 5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이제 이쪽 동네를 볼까 합니다. 1 플러스 2x는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냅두고, 이 뒤에 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시면서 5 마이너스 x까지의 결과가 3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두 개 정리하니까 x가 된 거고 6 넘어가시면 마이너스 3인가요? 이렇게? 그럼 따라서 이 주어진 조건을 만족할 수 없다 보니까 이 친구는 탈락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문제의 정답은 두 개만 있다라고 하는 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이제 필기 필요한 거 필기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합니다.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을 텐데, 먼저 판별식을 바로 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우리가 기초 작업 좀 하고 가도록 할게요. 기초 작업. 우리가 실수랑 허수랑 비교할 때 어떤 걸 기준으로 뭐가 허수고 뭐가 실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냐면은,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냥 허수 단위를 포함하고 있으면 싹 다 허수죠. 다시 말해 i라고 하는 걸 품고 있으면 전부 다 허수예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2분의 뭐 1 더하기 루트 2 이렇게 식을 적어주게 되면은 이건 그냥 실수가 맞죠. 어딜 봐도 i가 없잖아 이렇게. 그 오른쪽에 잠깐 비교 한번 해볼까? 2분의 뭐 1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2라고 쓰는 순간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 사실 이 자식이 누구죠 여러분들? 이만큼은 루트 2 i야.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바로 허수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시를 썼을 뿐인 거고 허수가 뭐냐면은 허수 단위를 포함한 수예요. 허수 부분이 살아 있어야 돼. 즉 i를 품고 있어야 허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잠깐 왜 했냐면은 우리가 그동안 중3 때 풀었던 거는 2차 방정식을 풀어갈 때는 항상 그 수의 체계가 실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허수를 다루지 않았었는데 지금부터는 고등수학은 2차 방정식에서 이제 복소수 체계에서 이제 근을 구할 거기 때문에 이제 허수라고 하는 근이 있고 실수라고 하는 근이 있는 건데 실수인 근을 가지고 실근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허수인 근을 가지고 허근 이렇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일단 2차 방정식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0이 아니라고 적어놓고 이 상태에서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를 따로따로 적어볼 거야. 한 번은 플러스인 거 한 번, 마이너스인 거 한 번.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안 쓰고 그냥 따로따로 써보도록 할게요. 둘 다. 예를 들어 2a분의 마이너스 b. 자, 플러스인 거 먼저 한번 적어주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2a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루트의 뭐 b제곱 마이너스 4ac인가? 요 모습이요. 이게 근의 공식에서 이제 플러스인 거 한번 적은 거고 밑에 건 다 똑같아요. 켤레거든요. 2a분의 마이너스 b 이번에는 마이너스인 거 한번 적어주게 되면 이 장소가 2a분의 자 루트에 똑같이 b제곱 마이너스 4ac요. 자 여러분이 뭘 느꼈냐면은 근의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때문에 다 똑같은데 부호만 지금 다른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라 색깔 동네는요 항상 실수야.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언급하는 그 판별식 ABC라고 하는 건 2차 방정식에서 실수만 다룹니다. 실수가 아니면 판별식을 쓸 수가 없어. 이따 이야기할게요. 중요한 말이니까 좀 추가적으로 적어 놓을까? ABC라고 하는 거는 실수가 돼야 돼. 허수 안 됩니다. 실수만 돼. 자, 그때 A랑 B랑 실수니까 보라 색깔 동그라미 친 거는 항상 실수예요. 마찬가지로 2A라고 하는 것도 항상 실수예요. 그런데 어디를 알 수가 없는 거냐면은 여기 이 주어져 있는 분자라고 하는 부분은요 얘가 뭐 실수인지 아닌지는 몰라. 뭐 루트라고 해서 무조건 실수가 아니라 그 루트 안에 들어있는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자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실수일 수도 있고 이제 허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있는 모습은 우리가 양수화 시키면서 허수가 되는 걸 알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기준이 생긴 게 뭐냐면 바로 여기 루트 안에 들어있었던 b제곱의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거에 역할이 있어요. 그 역할은 부호를 가지고 근의 개수를 파악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실수인 근인지 이제 허수인 근인지를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약간 두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보게 되면은 어떤 개수라고 얘기해 볼까? 개수. 뭐 근의 뭐 실근의 개수가 몇 개고 허근의 개수가 몇 개고 중근인지 실근인지 그런 말할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엔 아까 말한 것처럼 실근, 허근에 대한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다. 그게 바로 판별식의 역할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게 되면은 야 만약에 우리가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게 바로 판별식이라고 하는 그 d라고 쓸 건데 이 친구가 만약에 0이라고 칠까? 그 부분이 0이면 이 오른쪽 동네가 둘 다 어때요? 없는 거지. 이만큼 사라지고 사라지는 거니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중복되네? 중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럴 땐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면은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할 겁니다. 쌤 두 개 맞아요? 하나 아닙니까? 라고 할 때 아니야. 서로 같은 두 개야. 중복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같은 두 실근이 맞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실근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고 이걸 줄여서 우리는 중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두 번째 케이스를 볼까? 그럼 만약에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는 게 0보다 작다고 한번 해보자. 그럼 어떤 꼴이겠어? 여기 루트 안에 음수가 나오는 거니까 그때는 허수인 근이니까 허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허근이 맞긴 맞는데 한 번은 더했고 한 번은 뺀 거니까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허근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 만약에 루트 안에 주어져 있는 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얘가 판별식인데 얘가 만약에 0보다 크면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했던 거거든요. 이런 모습이야 이렇게. 이런 모습이니까 실근이 맞거든요. 근데 한 번은 더했고 한 번은 뺀 거니까 절대 같을 수가 없어. 따라서 이럴 때 우리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 자, 따라서 우리가 이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근의 개수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 쌤이 개수라고 적긴 적었지만 그래 전부 다 두 개야. 자, 서로 같은 두 실근, 서로 다른 두 허근, 서로 다른 두 실근 다 두 개씩이 맞긴 맞는데 나중에 우리가 집합이라고 하는 걸 배웠을 때 이제 그건 나중 가서 얘기지만 일단 개수라고 하는 건 잠깐 적긴 적어 놓긴 하겠습니다. 당장 와닿지가 않겠죠. 아무튼 자, 그건 그렇고 말로 할까? 그래, 잠깐. 어차피 함수를 배울 거니까 좀 말씀을 좀 미리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이게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썼을 때 판별식이 0인 경우에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인 거니까 그땐 이차 함수랑 x축 사이의 관계가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x축이랑 뭔가 튕기면서 만나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차 함수로 생각을 했을 때 x축과 만나는 게 두 근이거든요. 그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차 함수랑 x축이랑 만난다라고 하는 건 근이 있다는 소리야. 실수인 근이요. 이렇게 실근이 하나인 경우고 얘 같은 경우는 실근이 두 개인 경우인데 사실 내가 실근이 하나라고 했지만 중복되는 두 개의 실근이 하나로 취급된 거야. 이렇게 튕긴 모습이 똑같은 장소에 이렇게 두 번 찍히게 된 거니까. 그 다음에 주어져 있는 모습 자체가 이제 허근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x축이랑 이참수랑 만나지 않는 거니까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안 만나는구나. 만나지 않는 거니까 실근이 없다라고 하는 거지. x축과 만나야 근인 거야. 만났을 때가 뭐 쉽게 말해 만약에 y는 x-1라 치자. 그럼 얘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런 직선이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y가 아니라 이렇게 생겨있는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 한번 해본다면은 1차 방정식의 근이 누구야? 2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찍혀있는 x축과 만나는 이 친구의 역할이 뭐냐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판별식이라고 한 건 어떤 근의 개수, 뭐 교점의 개수가 좀 더 좋긴 하겠다. 뭐 교점의 개수라고 좀 추가적으로 달아 놓을게요. 그 다음에 그게 실수인 근인지 뭐 허근인 건지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게 판별식이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우리는 이제 짝수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짝수 근의 공식도 한번 적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이번에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ax의 제곱에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이니까 a는 0이 아닌데 어디가 살짝 좀 특수한 상태가 된 거냐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2b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근의 공식이라는 게 있어. 근데 이제 그럼 모르겠고 일단 근의 공식 한번 땡긴 다음에 짝수근의 공식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할게요. 자, 2a분의 마이너스 2b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는 제곱하니까 4b제곱에 마이너스 4ac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잘 보면은 루트 안에 주어져 있는 게 4로 묶여요. 근데 루트 안에 있는 4라고 하는 건 2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기어 나올 수 있겠지. 따라서 식을 다시 한번 적어보게 되면 마이너스 여기 뭐 2b가 이렇게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여기는 b제곱에 마이너스 ac라 쓸 수 있고 이제 루트 안에 4가 있었던 모습은 밖으로 이렇게 4가 탈출하는 게 아니라 2로 탈출해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다시 한번 이쁘게 적어보게 되면은 이 부분 자체는 이렇게 루트 안에 있었던 4라고 하는 게 이제 4로 묶이면서 밖으로 나올 때 2로 나온다는 점. 그러다 보니까 여긴 b제곱 마이너스 ac만 남고 2a가 있는 거니까 약분을 다 해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여기 b제곱 마이너스 ac요. 이렇게 적어주는 게 바로 짝수 근의 공식인데 매번 이렇게 문자로 외우는 건 약간 좀 별로라서 우리는 말로 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외울 거냐면은 맨 앞에 있는 a라고 한 거를 앞에 거라 부를 거고요. 맨 뒤에 있는 c라고 하는 걸 뒤에 거라고 불러줄 거고 추가적으로 반. 쌤이 반이라고 언급을 할 텐데 반이 누구냐면은 2분의
x 개수를 말합니다. 항상 부호까지 같이 가져오셔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을 한글로 한번 읽어보니까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 이건 여러분이 한글로 외워놓자. 자, 앞에 거분에 마이너스 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 바라보시고 이거 제곱하시면 돼요. 반제곱이요. 어차피 마이너스 반을 제곱하시면 플러스 반 제곱 나오게 될 거니까 반제곱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이렇게 곱한 모습으로 기억하시면 제일 좋겠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죠? 짝수근의 공식. 이때 이걸 왜 얘기했냐면은 짝수 판별식이라고 하는 걸 언급하기 위해서야. 짝수 판별식. 그러면 애시당초에 여러분들 이걸 잠깐 주목 한번 해볼까? 여기 이 안에 주어져 있는 모습이 판별식이었잖아. 잠깐 D라고 쌤이 써보게 되면 그 D라고 하는 모습은 4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근데 가만 보니까 사실 판별식의 우리 목표가 뭐냐면은 그래 역할은 교점의 개수, 실근억은 따지는 건데 사실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0입니까? 정확하게 부호를 가지고 교점의 개수, 실근어근을 따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의 중요한 건 부호야 부호. 이런 4가 중요하지 않다고. 그럼 양변을 4로 나눠버려요. 양변을 4로 나누면 이렇게 슬러시 긋고 이게 4분의 D예요. 이렇게 쓰던지 상관없어요. 이 두 가지 기호는 같은 기호입니다. 나눗셈을 말하는 거니까 이 4분의 D라고 한 걸 처리시켜주게 되면은 바로 B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건데 이걸 우리가 좀 말로 이쁘게 말로 해보게 되면은 그냥 얘는 말하는 게 반제곱 마이너스 앞뒤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훨씬 좋겠죠. 왜냐면 이 반이 얼마야? B. 반이 B니까 반제곱인 거죠. 그 다음 앞에 거 뒤에 거 곱한 모습 그대로 나와 있는 거니까 반제곱 마이너스 앞뒤가 바로 짝수 판별식이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누가 물어봤을 때 친구들 왜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쓰는 게 D거든요. D. 여기 생겨있는 모습이 D라는 판별식인 건데 왜 짝수 판별식은 4분의 D야? 라고 말할 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근의 공식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모습이 이 루트 안에 있는 게 4로 묶이거든. 그걸 양변을 나눠준 겁니다. 이 4라고 하는 걸로 묶인 모습을 양변 나누게 되면 4분의 D가 완성되는 거고 그게 짝수 판별식이라고 이름까지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지. 이제 금쌤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하나 남았는데 이건 칠판 지우고 말해볼게요. 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 2차 방정식에서 개수가 실수일 때만 쓸 수 있거든요. 여기 이 내용 이게 아니라면은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그냥 여기 지워버리고 바로 설명할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왜 실수일 때만 쓸 수가 있냐면은 실수가 아니면 모순된 점이 나와요. 잠깐 보자. 예를 들어서 예시가 하나 있을 텐데 정석에 여기 있다. 봐봐요. 2x의 제곱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 얘는 실수니까. 근데 3ix 마이너스 3i는 허수야. 허수. 그 다음 마이너스 2는 제로. 여기다가 판별식을 쓰는 그런 짱구 같은 짓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해볼게요. 자, 판별식을 써볼까? 일단 뭐 써보도록 할게요. 주어져 있는 모습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거 처리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얘가 마이너스 9 되는 거 보여요? 그 다음 뒤에 주어진 모습은 플러스 8이죠. 이렇게 맞나? 16인가 이렇게? 16 따라서 결과적으로 0보다 크다가 나왔거든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아까 배웠잖아요. 이 루트 안에 이게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거든요. 그럼 내가 말할 때 그러므로 저기 주어진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이요. 이렇게 쓰는 순간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오류에. 왜 그렇지? 라고 말하면은 해볼까? 일로 와서 근의 공식 한번 당겨보도록 할게요. 근의 공식에 의하면 얼마죠 여기는? 4 가져오는 거 맞죠? 그 다음 주어져 있는 모습 여기 뭐라 써야 돼요? 마이너스 9. 아니요. 2a분의 마이너스 b 하는 거니까 여기는 3i 가져오는 거 맞아요?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방금 처리했으니까 두 개 처리하시면 7 나오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어때요? 이게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으로 보여? 아니죠. 얘는 실근이 아니야. i라고 하는 허수 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수는요. 얘는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근의 공식에 의하면 절대로 얘는 실근이라 나올 수 없어요. 무조건 허근이 맞거든요. 근데 판별식에서 왜 오류가 났죠? 라고 말한다면은 판별식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이 주어져 있는 개수 이런 개수들이 전부 다 실수일 때만 쓰는 거야.
그리고 하나만 더 말하자. 우리 교재에 없다 보니까 말씀드리게 되면은 판별식이라고 하는 건 좀 제약 조건을 따릅니다. 어디를 지울까? 여기다 슬쩍 추가시킬까? 실수일 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된 범위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안 돼. 그럼 정리하자. 판별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차 방정식의 개수가 실수일 때 쓸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제한된 범위에서는 판별식은 쓸 수가 없어요. 쌤, 이게 무슨 말이죠? 라고 말하면 이거 아주 쉬운 얘기야. 잠깐 봐봐 여러분들. 그러면 또 다른 예시.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이다 라고 했을 때 어때 여러분들? 이 예시에 의하면 이거 근 몇 개 있겠어요? 바로 인수분해까지 되잖아. 그치? 근 몇 개야? 그냥 2개야. 그쵸? 근이 2개인데 쌤 이렇게 한번 제한된 범위를 보도록 할게요. 자, x가 10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에서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를 물어봤거든요. 그땐 근이 없지. 여러분이 이 방정식의 근이 2, 3 이렇게 2개 있다라고 하는 건 즉각적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분명히 2차 방정식의 근은 2 또는 3이 근인데 10보다 크다라고 하는 범위에는 근이 없단 말이야. 그렇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제한된 범위가 있는데 판별식을 써주게 되면은 b제곱 마이너스 4ac 판별식은 분명히 2개라고 하거든요. 판별식은 분명히 근이 2개라고 외치고 있는데 실근이 2개인데 근데 제한된 범위에는 2개 근이 없단 말이야. 근데 판별식은 모르지. 그러니까 판별식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제한된 범위가 있는 점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x의 제한된 범위에서는 판별식을 쓸 수가 없어요. 그것까지 알고 있어야 돼. 쌤, 판별식을 못 쓰면은 근의 개수를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때 만약에 여기다가 쌤이 이렇게 에라 모르겠다. 9 써버렸어 이렇게. 여기 부호까지 만들어주는 거 이렇게. 9 너무 크고요. 여기 2라고 쓰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만약에 제한된 범위에서 근이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하면 그건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괜찮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쓸 수 없는 상태라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 확인까지 하겠다. 그게 개념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좀 풀어보도록 할게요. 칠판 지우고. 하자. 120 페이지. 기본 8-1이요. 자, 문제를 적어보게 되면은 2차 방정식 m 더하기 4의 x 제곱 스탑. 이거 못 푸네. 여러분이 지금 풀 수 없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게 아마 정석에서 약간 실수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부등식을 배우지 않았거든요. 그럼 내가 지금 설명을 하고 문제를 풀도록 할게요. 자, 뭐 할 거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등식은 사실은 1차 부등식을 알고 있는 상태예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이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거 있죠? 이런 1차 부등식을 풀어가는 거 여러분이 기가 막히게 잘해. 왜냐면 그냥 여러분이 뭐 하면 된다고 배웠으니까 뭐 넘기면 된다고, 이항하면 된다고 배웠을 테니까.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3 넘기니까 이게 바로 부등식의 해예요 라고 하는 1차 부등식의 해법을 배웠을 텐데 근데 이걸 좀 다르게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부등식을 풀어갈 때 여러분이 1차는 이 정도로 끝나지만 2차, 3차 그 이상에 대한 이제 부등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금부터 쌤은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 왼쪽에 있는 모습을 fx를 합시다. fx는 x-3이에요. 괜찮죠? 그게 0 이상이다. 근데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될 게 또 사전 지식이 뭐냐면 그 fx라고 하는 건 y거든요. y가 fx야. 그러니까 지금 상태가 뭐냐면 이런 상태라고. x-3이라고 하는 그 직선이 있다고 하자. 직선. 그 직선을 fx라 한 거고 fx는 y야. y좌표. 잠깐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여러분들 이 상태가 x축이 되는 거고 fx의 그래프 슬쩍 그려봤거든요. 다들 알고 있겠지만 이렇게 이 장소가 얼마죠? 이거 언제 0 되는 거야? x가 3일 때죠. 이 장소가 3,0이야. 3,0. 근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 건 여기 수많은 y좌표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y좌표들이 있는 건데 그 y좌표들이 0 이상 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0 이상이요. 정확하게 y좌표가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보라 색깔 범위를 말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그거에 따른 x에 대한 범위를 말하는 거니까 정답은 여기 있는 거야. 바로 이쪽 동네가 부등식의 해가 된다라 말할 수 있지. 언제나 그 fx가 0 이상 된다라고 한 건 x에 해당하는 범위가 어때야겠어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여기 주어진 x좌표들이 전부 다 y좌표가 0 이상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느낌을 알았다면 이것도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예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까?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여러분들. x-2, x-3. 근데 인수분해 왜죠? 라고 말하면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부등식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그 앞 단원의 이름이 뭐냐면 방정식이야. 정석도 그럴걸? 지금 우리 풀고 있는 게 뭐 1차, 2차 방정식이죠. 아마 그 다음 바로 단원이 부등식일 겁니다. 부등식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부등식이라고 하는 걸 풀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방정식스럽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부등식을 풀고 있지만 방정식을 푼다고? 근데 방정식을 풀려면 인수분해를 하셔야 돼. 그래서 인수분해를 진행해 놓고 함수로 생각해 볼까? fx. 그러면 내가 fx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려놓고 해석을 한번 해보자. 일단 fx가 0 된다라고 하는 걸 만족하는 걸 확인해 보기 위해 x축과 만나는 그 두 근을 딱딱 찍어보니까 2랑 3이죠. 바로 이 절편, x절편이 2랑 3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야, fx가 y좌표야. y좌표가 0 이하라고 하는 거는 얘가 0 이하니까 아래쪽. 즉 여기 주어져 있는 보라 색깔 범위를 x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라는 거야. 부등식을 풀자는 거는 x에 대한 부등식을 구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답은 여기 있죠. 그 부등식을 풀어주게 되면 x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지. 알아들었나? 한 번 더. 하나를 알면 둘도 알아야지. 그럼 만약에 0보다 크다고 한번 해볼까, 친구들? y좌표가 0보다 크다라고 한 건 x축 위에 있는 거니까. 그쵸? 이 위쪽이야. 여기 위에 주어져 있는 부분 자체가 정확하게 0보다 큰 동네니까 x의 범위로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등호식 하시고 x가 어때야 될까? 2보다 작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겠지. 이때 계속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이 부등식의 이 경계값들 2랑 3이라고 하는 건 뭐야? 라고 말할 때 방정식의 근이야. 내가 부등식을 풀고 있는 게 맞긴 한데 그 전에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이유인 거야. 뭐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고 썼지만 그 2와 3이라고 한 건 방정식의 두 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날 그래프를 그리는 거 약간 되게 귀찮지 않나? 근데 여러분들 좀 귀찮은 거 맞지? 그래서 하나 외우려고 해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은 아래로 볼록일 때 그 2차 부등식을 풀 건데 2차 함수가 아래로 올라오는 경우에 0보다 크다라고 하는 부등식의 해는 말로 외우자.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고 외울 건데 이게 뭐냐면 얘가 작은 거고요. 이게 두 근이 있다 치면 얘가 지금 작은 근이고 얘가 더 큰 근인 거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작거나 그러니까 x의 범위가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이렇게 외우려고 해요. 작작 큰.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가 않아. 작은 거보다 작거나 큰 거보다 크다. 약간 강강약약? 나쁜 말인가 이거는? 좋은 말이죠? 그거 말고. 강양 약강이 나쁜 말이고 강강양양이 좋은 말. 그래, 뭐 그런 것처럼 작작 큰 이렇게 외우도록 하자고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예시를 가지고 말해보게 되면은 x-1과 x 플러스 7 0보다 크다. 두 근 구했나 머릿속으로? 누구랑 누가 방정식의 두 근이야? 1과 마이너스 7이죠. 누가 작고 누가 커요? 마이너스 7이 작고 1이. 그쵸, 뭐라 말할까? 그러면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 또는 x가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등호가 있어버리면 그 등호 붙여버리면 돼요. x가 마이너스 7 이하이거나 x가 1 이상이다. 오케이? 자, 부등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 이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요 내용이 정석에 없는 것 같아요. 해보죠. 자, 쭉 보니까 문제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문제를 처음 봤을 때 느낀 점 두 가지를 말해볼게. 같이 느껴야 되는 게 이거거든요.
앞에 어떤 멘트가 숨어 있었냐면 약간 치사하기보다는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앞에 이런 멘트가 추가돼 있어요. 이걸 제일 먼저 봤었어야 돼. 수학은 다 항상 함축적 표현이야. 2차 방정식 어쩌고 저쩌고 식을 줬는데 그 말은 즉 나한테 이 멘트가 하고 있는 건 뭐냐면 m 더하기 4라고 한 건 절대로 0이 나올 수 없다는 걸 나한테 돌려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빠져야겠어? m 값은 절대로 마이너스 4가 될 수 없다라고 한 건 이제 기본 대전제야. 그래 놓고 또 하나 문제에서 언급한 건 뭐냐면 이 m이라고 하는 거는 실수래요. 그렇구나. 개수가 허수가 될 일이 없으니까 판별식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부터 우리는 자 판별식은 쓰긴 쓸 건데 아까 배웠죠. x의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는 짝수 판별식을 쓸 수 있다고 하자. 근데 한글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였더라? 반제곱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자 반제곱 칠까? 그 반이라고 한 모습이 있는데 이 친구를 제곱하시면은 사실 m제곱이죠. 따라서 반제곱을 할 땐 부호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바로 m제곱 질러도 상관없겠죠. 반제곱. 자 마이너스 앞뒤.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한 거를 뺄 거니까 앞에 거 가져오시고 그냥 뒤에 거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까지가 짝수 판별식입니다. 플러스 4예요. 이가 아니라. 잘 보고 있었죠? m 플러스 4네. 자, 짝수 판별식 적었고 이거 왜 했냐면은 1번, 2번, 3번 풀려고요. 그럼 쌤 같은 경우는 그 셋 중에 아무거나 하나 하거든요. 일단은 보기 1번 바로 풀어버릴까? 식 정리하고 하자 우리 그러면. 이거 m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8. 이거 인수분해까지 될 거니까 m 마이너스 4, m 플러스 2. 근데 인수분해를 왜 하죠? 라고 말하면은 나 부등식 풀고 있기 때문에 부등식을 풀려면 방정식의 근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대. 1번 하자. 얘가 말하는 게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요. 그럼 얘가 어때야겠어요? 0보다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달라. 0보다 커야겠죠? 0보다 큰 거니까 이거 0보다 크다를 풀려면은 작작 큰 기억납니까? m 값이 어때야겠어? 마이너스 2가 작은 거보다 작거나 또는 m 값이 큰 거 4보다 크다라고 적으시면 이게 1번의 정답인 거지. 그럼 2번은 더 쉽지. 야, 중근이래요. 야, 중근이라고 한 건 서로 같은 두 실근이야. 판별식이 어때야겠어? 0 나와야겠죠. 즉 근의 공식에서 그 루트 안에 있는 모습이 0이 나와야 돼. 그러다 보니까 m 값이 어떻다?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또 m 값은 이렇게 5월로 적을까? 5월 엔드? 상관없겠다. 이렇게 두 개를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 3번은 뭐냐면 문제에서 말하기를 허근이래요. 허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안에 음수가 나와줘야 돼. 즉 얘가 지금 루트 안에 있었던 모습인 거니까 0보다 작아야겠지.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한 거는 마이너스 2와 4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지. 이해하고 있는 거 맞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풀었고 그럼 여러분도 밑에 문제 하나를 푸셔야 되는데 잠깐 큰일 날 뻔했어요. 오, 큰일. 왜 큰일 날 뻔했냐면은 아까 쌤이 적어놓고 이거요. 이걸 고려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m 값이 마이너스 4가 안 된다고 했잖아. 누가 그걸 품고 있냐면은 이건 틀리죠. 이렇게 1번 같은 경우에 주의가 필요한 거야. 아까 m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은 얘를 포함시키고 있겠네. 그걸 제거시켜야 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 직선상으로 말해보게 되면은 여기 마이너스 4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있고 4가 이렇게 있는데 자, 처음에 판별식이 말한 건 이거거든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4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이러한 부등식을 말하고 있는 건데 누구도 빼야 돼요? 마이너스 4도 빼줘야 돼요. 이거 안 된다며. 이걸 제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답을 작성할 때 1번 동네, 2번 동네, 3번 동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1번 같은 경우는 정답을 좀 정정을 합시다. 큰일 날 뻔했어요. m 값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또 m 값이 이거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니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 사이거나 또는 m 값이 4보다 크다 이렇게 작성하셔야 정답인 거야. 요거 하나를 내가 빼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4는 안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 사이다, 그 다음 4보다 크다. 이렇게 적어야 1번 문제 정답인 거지.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여러분도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8-1번 풀고 잠깐 쉬었다가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이준이가 실력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도 한번 시험도 볼 거고요. 근데 우리 진도 똑같지 않아요? 여기랑? 똑같아요. 똑같죠? 근데 네. 기본반이지? 그러니까 그게 과제가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조금 차이 있다는 거 가끔씩 그쪽 반은 학습지를 좀 더 풀어요. 우리도 풀긴 푸는데 보통은 지금까지 안 푼 거는 몇 개 거의 다 없어요. 거의 다 똑같이 했어요. 이렇게. 아무튼 해보자. 나중에 시험 봐서 우리가 잘 보면 여기가 실력반 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봐서 하죠. 이제 8-2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읽어보게 되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중분을 갖는다. 실수 a, b 값을 결정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을 적어보면은 이제 얘가 1번인 거죠. x제곱의 마이너스 2배의 k 마이너스 a, 그 다음 그 뒤에 x가 이렇게 있고요. k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는 0. 자, 이제 중요한 멘트들이 있는데 k 값에 관계없이 라고 하는 말은 k에 대한 항등식을 말하고 있거든요. 일단 문제를 적어보게 되면은 k 값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떤 말도 있냐면은 항상 중근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체크 포인트가 두 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게, 일단 첫 번째, 이 k 값에 관계없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약간 어떤 관계식을 이런 식으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하셔야겠죠. 항등식이니까. 두 번째로는 얘가 항상 중근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중근이라고 한 거는 판별식이 어때야 될까? 0이 나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x 개수의 짝수가 보이다 보니 지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짝수 판별식의 값이 0이다라고 하는 걸 체크해 줘야 되거든. 그런데 항등식이니까 내림차순 해야 되는 거 맞아. 판별식 써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뭘 먼저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너무 당연하게도 판별식을 먼저 하셔야 돼요. 왜 그럴까라고 말하면 판별식을 쓰려면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의 식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다 라고 식이 정리가 돼 있어야 판별식을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는 이렇게 중근이란 힌트를 먼저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 놓고 마지막에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서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랑 B는 실수라고 나와 있고요. 짝수 판별식을 써보도록 하죠. 그래서 가져오자. 반제곱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제곱해도 괜찮겠죠? 원래는 여기 마이너스까지 같이 가지고 와서 제곱하는 건데 마이너스 제곱해봤자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다시 한번 마이너스 괄호에 k제곱에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1, 여기까지가 짝수 판별식이고요. 이걸 정리하면 0이다 라고 하는 걸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정리할까요? k제곱 삭제가 될 거고 a제곱 삭제가 되겠죠. 그럼 남아있는 모습은 마이너스 2ak 지워지고요. 남아있는 모습 플러스 b 남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1 남은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가 얼마라고 했냐면 판별식이 0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사실 똑같은 식인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리해야 되고 이미 정리가 되어 있는 거 맞아요. 그냥 보기 편하라고 가로를 쳐드린 겁니다. 이렇게 막상 논리를 이용하니까 a랑 b가 실수고 k에 대한 내림차순인 거니까 정확하게 0이라고 하는 거는 어때요? k 값 관계없이 0인 거니까 반드시 주어져 있는 부분 자체 또한 0이 나와야 돼. 사실 논리는 있죠, 논리. 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상수항이에요. 상수항이에요. 0은 상수항이니까 k에 대한 1차항이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0이 나와야 되고 그 상수항이 0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0이 나와야 하는 거니까 결국에 알 수 있는 거는 a의 결과가 0이고 b의 값이 이렇게 1이다 라고 하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정답이고요. 보기 2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제곱이고 그 다음에 p 플러스 2루트 2, 그 다음에 x 플러스 q, 그 다음 다시 한번 플러스 4루트 2. 됐다. 여기까지 2차 방정식이 서로 같을 때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같다라고 하는 건 무슨 근이죠? 중복되는 근이죠? 중근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우리가 해야 될 건 판별식이 0인 거 맞아. 그 다음 어떤 힌트를 주셨냐면은 유리수 PQ래요. 항상 문제를 풀어갈 때 여러분이 이런 수의 체계가 주어지면 생각을 잘 하시고 논리를 이용합시다.
그러니까 문제 푸는 풀이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개념을 이해하고 여러분 그걸로 만들자. 자, 판별식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별식 가져오시면 얘는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써야 되는 거니까 여기까지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4 곱하기 이제 q의 플러스 4루트 2요. 얘는 그냥 판별식인 거니까 잘 따라하고 있나요? 이거 정도는 하셔야죠. 같이 하자. 좀 빠르게 할게요. p제곱이 있고요. 플러스 이거 제곱하시면 8인가요? 그 다음 플러스 4루트 2 곱하기 p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뒤에 주어져 있는 건 그냥 다 펼쳐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6의 루트 2까지.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유리수라는 힌트를 사용하셔야 돼요. 유리수. 판별식이 0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모습, 그 0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가 없는 거, 루트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유리수 힌트를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루트랑 관련 없는 거 적어주게 되면 p제곱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8도 있고 마이너스 4q도 있네요. 그럼 마이너스 4q 먼저 가져올까? 그 다음 플러스 8도 가져오고요. 자, 썼던 건 안 헷갈리게 지워놓고 나머지는 루트 2로 묶었어요. 루트 2로 묶은 거니까 뭐라 써야 될까? 4p? 그 다음 마이너스 16 이렇게씩 적을 수 있겠네. 자, 논리를 펼치도록 합시다. p랑 q는 유리수래. 유리수 pq라고 한 거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수의 체계는 0은 유리수거든요. 유리수. 그러면 어디가 0이 나와야 돼? 이 부분 자체가 0이 나와야 루트 2랑 같이 사라질 수 있겠죠. 유리수 0인 거니까. 따라서 p값 자체가 4가 나온 걸 판단할 수가 있는 거고. 돌아와서 얘가 유리수 0이라고 하는 값을 갖는 거니까 이 부분 자체가 0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6에 플러스 8 먼저 할까? 이렇게 식을 작성하시게 되면은 24니까 Q값은 얘가 자연스럽게 6 나오는 거 맞나요? P랑 Q를 결정할 수가 있겠다는 문제였어요.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판별식의 활용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게 약간 조금 정석에 나와 있는 멘트가 있긴 한데 여러분들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당장 우리가 활용하지 못해요. 원래는 판별식의 활용도는 조금 무궁무진하거든요. 되게 많아. 다음 단원에 해당한 내용이 있지만 페이지는 지금 여기가 122페이지. 판별식의 활용 이라고 적어준 건데 당장 우리가 못하는 것들이 있지만 미리 나중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일단 결론부터 말해보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두 곡선, 곡선이라 쓴 겁니다. 곡선 또는 직선과 곡선, 두 곡선과 아니면은 직선과 곡선에 해당하는 그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판별식을 활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와닿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있는 곡선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곡선이 막 이렇게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 지금 같은 경우는 교점 개수가 2개 나오죠. 이런 그림을 우리가 이런 그림인지 아닌지를 나중에 판별식을 가지고 논할 수 있다는 소리야. 지금은 좀 어렵고 나중에 하자. 그 다음 또 다른 거. 곡선이 막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이렇게 생겨있는 직선이 있어요. 곡선과 직선이 막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고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겠고 안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걸 논할 수 있다는 소리야. 좀 나중에. 지금 당장은 좀 그렇고 우리가 정서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그냥 어떤 실근이라고 하는 걸 좀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갈 건데 일단 첫 번째 실수 조건에서의 활용이라는 게 있고요. 실수 조건을 판별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을 할 예정이고 두 번째로는요. 교재 읽어보니까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거를 판별식을 통해서 이용하겠다. 자, 이건 우리가 문제 풀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기로 하고 이거 잠깐 볼까? 완전 제곱식이요. 이거 다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어떤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이 2차 방정식의 모습이 만약에 완전 제곱식이라면 우리 다 해본 적 있거든요. 이제 이쯤 되면 여러분 바로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 수 있나? 돼요? 안 되면 빠르게 할 테니까 같이 합니다. 해볼게요. a 괄호에 x 완전 천천히 한번 해볼까? 플러스 a분의 b x 자 더하기 c 만들어 놓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무언가 더하고 빼기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쵸? 내가 뭘 더할까? 반제곱을 더하고 반제곱을 빼겠죠. 반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4a제곱분의 b제곱을 한 번은 더하고 4a제곱분의 b제곱 한 번 빼는 거 맞죠? 이렇게
적었다가 치고 내려와서 식 정리 한번 해보니까 얘가 말하는 건 x 플러스 2a분의 b 전체 제곱 이렇게 있을 거고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b제곱이라고 하는 건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요. 이런 모습인 거고 그 뒤에 거 c라고 하는 모습도 만약에 4a분의 4ac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내려와서 그대로 두고 그 뒤에 주어진 부분은요 쓸 때 뭐라 쓸까? 마이너스로 묶어서 한 번씩 써보도록 할게요. 이 장소가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땡땡이라 적어준 게 완전제곱식인데 2차 방정식이 완전제곱식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어때야 될까? 이 부분이 사라져야 돼. 이 부분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여기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이 0이 나와야겠죠.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판별식을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개념을 말씀드렸으니 이거 위에 거 실수 조건 활용하는 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23페이지로 가보도록 하죠. 칠판이 큰 건 좋은데 지울 때 맨날 힘드네. 보통 한 번에 저 이렇게 안내하고 처음 너희 학교에 있어요 그거? 없구나. 막 좋은 학교는 그런 거 있잖아. 막 그 커다란 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 끝나는 거 이렇게. 근데 제일 좋은 기계는 칠판을 전자칠판을 전자칠판? 그게 뭐야? 저기 뭐야 TV랑 칠판 대신에 껴요. 여러분도 전자칠판이 더 좋아요? 아니요. 이게 전자칠판은 아 아니죠 그냥 TV죠 그냥. TV는 뭔 여러분은 그럼 전자칠판과 이 분필칠판에 뭐가 더 좋아? 아니 근데 학교는 어. 좀 뒷자리 가면은 분필이 너무 연해가지고 아 그래요? 앞자리 고정으로 봤어요. 아 잘 안 보이는구나. 눈 좋은 거랑 상관없이 근데 칠판이 왜 연해? 분필이 연해요? 그 잘 안 묻는 것 같아요. 분필 안 좋은 거여서. 안 좋은 거 써요? 좋은 거 쓰자고 건의하면 되지 않을까? 학생회장한테 얘기해서 근데 제가 그 자체라서 어 자체가 여기 있었구나. 흰색만이라도 좋은 거 쓰지. 이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학우로 뭐? 근데 쌤들이 네. 돈을 안 써요. 어 학교에가 부회장 이상 향수 같은 거 사지. 그리고 아니 무슨 이상한 뭐야 이상한 운동장이나 그런 거는 건축 잘하면서 하나라서 그러네. 사실 주된 목적은 교육이면 분필에 돈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연해요. 쌤 돈 많이 벌면 목동중에다가 되게 한번 분필을 대량으로 보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희 졸업해요. 그러네. OX의 제곱. 아, 좀 문제가 귀찮게 생겨있네. 1번 적어봤는데 실근을 가질 때라고 돼 있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는다. 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은 실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일까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일 수도 있고 서로 다른 두 실근도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한 모습은 그냥 줄임말 좀 쓸까? 서로 다른 두 실근, 서로 같은 두 실근 둘 다 가능한 거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판별식이 어떻다라는 거지? 절대 음수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0 이상이다라고 하는 걸 돌려 표현하는 겁니다. 실근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보도록 하자. 근데 판별식을 지금 못 써요. 왜? 솔팅이 안 돼 있거든요.
식 정돈이 내림차순으로 안 돼 있는 거니까 합시다. 이거 9a제곱이고요. 이건 5x의 제곱이고 시작하면은 내림차순으로 식을 정돈하는 거니까 5x의 제곱이고 얘랑 얘 두 개는 좀 묶어서 정리할까? 마이너스 6으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묶어서 식 적어보니까 값은 2a가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엔 플러스 1이고 x라고 식을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 안 헷갈리는 거 나머지 이 두 가지 남은 거는 그대로 적어주도록 할게요. 9a제곱에 플러스 9는 제로. 쌤이 지금 한 게 뭐냐면은 잊지 말자. 판별식이라고 한 건 내림차순으로 식이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이 정돈되어 있어야 판별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 놓고 두 번째로 하는 건 판별식이 0 이상이면 돼. 하자. 판별식을 쓸 건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분의 t라고 하는 걸 가져올 수 있겠죠. 자, 반제곱이야. 부호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부호 무시하고 반제곱하시면 3을 제곱하니까 9가 된 거고 2a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여기까지가 반제곱이고 마이너스 맨 앞에 거랑 여기 이렇게가 상수하니까 뒤에 거랑 곱하셔야겠죠.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라고 식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0 이상이라고 하는 것도 잊지 말자. 자, 식 정도해놓고 0 이상 붙이도록 할게요. 그럼 4, 9, 36이니까 6a제곱이고요. 다시 한번 4, 9, 36이니까 뭐 자꾸 이렇게 나올까? 그 다음 다시 한번 플러스 9 마이너스 45의 a제곱이고 마이너스 45 다 식을 정돈해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얘랑 얘랑 두 개가 만나서 얼마죠? 마이너스 9a제곱인가요? 자, 안 헷갈리게 제껴버리고 그 다음 다시 한번 36의 a가 나오게 된 거고 그 다음 마이너스 36인가요? 자, 이 주어져 있는 모습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로 슬쩍 묶어서 식 정리해보니까 말로 하자.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완전 제곱식이네. 따라서 a 얼마?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다라고 식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가 짝수 판별식인데 그것이 0 이상이 된 거잖아. 지금 이렇게 실근을 갖는다라고 한 거니까 얘가 0 이상인 거니까 양변을 마이너스 9로 나눌까요? 나눠주게 되면 부동의 방향이 바뀌죠. 고로 알 수 있는 거는 a-2라고 하는 거의 전체 제곱이 0 이하가 되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이걸 만족하는 실수 a는 누구밖에 없지? 2밖에 없어요. 2 말고 다른 거 넣으시면 좌변이 항상 양수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건 2밖에 없는 거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실근도 구하래. 자, 실근 구하러 갑시다. a 자리에 2를 대입하시면 돼요. 좀 무섭네. 여기다가 a 자리에 2를 대입하고 2를 대입한 식을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가져올까? 여기다가 5x의 제곱이고요. 2 대입하시면은 30x 다시 한번 2 대입하니까 36에 9 더하니까 45 되는 건가? 이렇게 까지가 는 제로. 5로 약분합시다. 약분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6x의 플러스 9 는 제로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구하고 있었던 그 실근이라고 하는 모습은 완전 제곱식이니까 3이라고 하는 중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이해하셨겠죠? 이 뒤에다가 이거 중근이라 적어 놓을까? 됐고요. 이제 보기 2번도 가보도록 할게요. 얘가 말하는 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구하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그리고 실근도 구하자라고 되어 있고요. 해볼게요. a제곱에 플러스 b제곱 x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배의 a 플러스 bx 그 다음에 플러스 2 얘는 좀 한결도 않네. 아까는 솔팅이 안 돼 있었어요. 내림차순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주어진 식에서 얘랑 이 두 개 때문에 한 줄 더 적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솔팅이 되어 있는 거지. 다만 조심하셔야 돼요. 뭐라고 했냐 앞에 이런 말이 있죠. 2차 방정식이라고. 그 말은 즉 최고차 한계수가 0이 아니라고 하는 걸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니까 조심하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기본적으로 일단 이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얘가 0이 아니라고 하는 건 어때야 될까 민성아? A랑 B의 조건이 있겠네? 문제에서 A랑 B가 실수래요. 실수. 그럼 A가 어떻고 B가 어때야 될까? A는 그쵸 0이면 안 되고 B도 0이면 안 되는 거지. 둘 다 0이면 안 돼요. 그래야 제곱과 원래는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내가 무언가를 실수를 제곱하시면 항상 0 이상이거든요. 0 이상. 그럼 0 이상 중에 0이 안 돼야 되고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둘 다 0이면 안 된다라고 논리를 펼칠 수가 있는 거겠지. 알아들었겠죠? 자, 넘어가서 이제 바로 하자.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을 구하자라고 했으니까 자, 실근? 아까랑 마찬가지로 지금은 짝수 판별식이 가능하니까 0 이상이다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짝수 판별식을 갈게요. 자, 반제곱이니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고 마이너스 앞뒤.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곱해주게 되면 2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까지가 0 이상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a제곱 b제곱 이거 날아가는 거 보이죠?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남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로 묶어 써보니까 a제곱에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 여기까지의 결과가 0 이상이다 라고 한 거니까 마이너스 곱하시고 완전제곱식으로 적어주니까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이 0 이하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지. 따라서 결론은 뭐지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실수 a랑 b는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 이거 말고는 없단 말이야. 따라서 이게 맞긴 맞는데 추가적으로 a랑 b는 아까 0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여기까지가 바로 a랑 b에 대한 범위가 나온다. 조건이 되는 거고요. 실근도 구하죠. 실근. 그래. a랑 b랑 같다며. 그럼 따라서 b 자리에 a를 다 집어넣어버릴까? 이렇게 다 집어넣어버리게 되면은요 2a제곱에 x제곱 따라오는 중이겠죠. b 자리에 a 집어넣었으니까 4ax, 그 다음 플러스 2 는제로. 자, 2로 다 약분시키도록 합시다. 약분시키니까 a제곱에 x제곱에 플러스 2ax에 플러스 1 는제로. 이 주어져 있는 모습 자체는 완전제곱식이죠. 완전제곱식이니까 식 다 쓰면은 ax의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게 된 거니까 해를 구했더니 어때요? x는 마이너스 a분의 1이라고 하는 중근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동시에 a랑 b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까지 적어주셔야겠지. 이해했습니까?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8-4번 문제인데요. 잠깐 여러분들 문제 푸는 시간 드릴게요. 8-5번 풀어보세요. 유제 8-5번. (8-4번) 자, 문제 읽어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은 2차 방정식이 실수 x랑 y라고 하는 게 각각 하나씩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합니다. x에 대한 방정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y를 철저하게 상수 취급을 합시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라 생각을 합시다. 2차식이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x값이 하나 있다라고 하는 건 중근 x를 갖는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y를 잠깐 우리가 상수로 취급해주게 되면은 일단 첫 번째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식을 전개해서 그냥 괄호치고 y를 상수로 취급을 합니다. 해볼까? 내림차순 정리하는 거니까 좀 도와주세요. 자, 2x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얘랑 두 개 처리가 되는 거니까 이제 2로 묶이네요. x로도 묶이고 남아있는 모습이 y고요. 그 다음 플러스 k 걸어 닫고 x. 헷갈리니까 좀 치워놓자. 이렇게 치워놓고 나머지 남아있는 건 y제곱 남았고 두 개 한 번에 쓸 수 있는 거니까 플러스 y제곱이고요. 다시 한번 괄호에 k 플러스 1y 그 다음 플러스 5 이렇게 식을 정돈을 해 놓고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진 거죠. x값이 하나니까 판별식이 0이 나와줘야 돼. 이때 우리가 그럼 두 번째로는 x값이 하나니까 판별식을 쓸 건데 짝수 판별식이 가능하죠. 이 주어진 결과가 0이다 라고 한 걸 써주게 되면은 해보자. 반제곱이니까 y 플러스 k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곱해주는 거니까 이 괄호에 y제곱 괄호에 k 플러스 1 y 플러스 5 여기까지가 0이다 라고 하는 건 얻을 수가 있는 거지. 자, 식 정리 빠르게 할까요? 야, 이거 치기 좀 무섭네. 어쩔 수 없지. 그냥 펼칠게요. y제곱에 플러스 2ky 그 다음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y제곱 으악 마이너스 2ky 제법인데? 그 다음 마이너스 2y 헷갈리면 안 돼. 마이너스 10 자, 식 정돈하는 중.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이 주어진 결과 말하는 게 뭐냐면 y에 대한 분명히 2차 방정식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얘랑 두 개 만나서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놓고요. 안 헷갈리게 지워주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로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남아있는 모습을 적어주면 마이너스 2y 그 다음 다시 한번 k제곱 가져오시고 얘도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럼 플러스 k제곱에 마이너스 10 얘가 대체 뭘 의미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난 이거 했거든요. 결과적으로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한 거의 결과가 여기 있어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은
이 y라고 한 것도 한 개 존재한다라고 한 거니까 여기에서도 y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도 판별식이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안 이쁘긴 한데 그냥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스텝. 판별식을 쓸 건데 아까 판별식이랑 구분을 지어야 하는 거니 거기다가 D1이라고 할 거고 이번에 판별식을 D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은 반제곱에 마이너스 앞뒤 얘랑 곱해줘야겠죠? 플러스가 되시면서 K제곱 마이너스 10 여기까지가 짝수 판별식이죠. Y에 대한 그 결과가 0이 나오게 된 거니까 K제곱이 9가 되네요. K제곱이 9니까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라고 하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알아들었나요? 답이야. 그래서 판별식을 두 번 사용하게 된 건데 여러분이 논리를 느끼자. 처음에 X 값도 하나 있고 Y 값도 하나 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 조건을 활용한 겁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도 중근이 나와야 되고 Y에 대한 2차 방정식도 중근이 나와야 X 하나, Y 하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니까. 아니, 근데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예요. 어떤 게 두 개야? 2차 방정식은 무조건 근이 두 개예요. 중근. 아, 그렇지. 중근 포함해서 두 개 아니에요? 아, 중근은 두 개인데 왜 하나라고 했냐? 이런 느낌인 거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물어본 거예요. 다 두 개냐고 2차 방정식. 일단 결론은 말해줄게요. 이게 대수학의 기본총인데 1차 방정식은 근이 하나고요. 2차 방정식은 근이 두 개고 3차 방정식은 세 개고 내가 쌤이 말하는 건 물론 복소수 범위에서 말하는 거야. 만약에 7차 방정식이면 근이 7개야. 맞아요. 근데 복소수 범위에서는 근의 개수를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약간 이런 거야. x의 값이 하나고 y의 값이 하나가 맞긴 맞는데 예를 들어 만약에 뭐 x가 4라고 한 게 중근이라고 치면은 얘는 x가 4라고 한 게 두 번 나온 거지만 실제로 4는 하나죠. 실수 4는 하나가 맞지만 어떤 방정식의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2차 방정식을 풀었을 때 서로 같은 두 실근이지만 실수 4는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x값 하나, y값 하나라고 이야기했던 거야. 그러면 저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2y 저 식을 네.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만들어 볼까? 이거 바이로 만들어주게 되면 얘가 말하는 거는 y 플러스 1에 대해서 전체 제곱은 사실 0 이런 모습이었겠죠.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는 모습이었을 거고 식 정리하시면 여기 1이 나오는 거니까 k제곱의 결과가 9가 돼야겠죠. 오케이, 뭐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우리 보기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쉬워요. 보면은 ABC가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라고 나와 있고 밑에 주어져 있는 2차 식의 결과가 완전 제곱식이 나왔다고 돼 있어요. 완전 제곱식이면 판별식이 어때야 되지? 0이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판별식이 0이다. 이렇게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 거니까 얘도 짝수 판별식이 가능하겠네 싶어서 바로 와보도록 합시다. 4분의 d를 적어보니까 반제곱, 즉 a 플러스 b 플러스 c라고 하는 거의 전체 제곱 반제곱 마이너스 앞에 거 뒤에 거 맨 앞에 거랑 뒤에 거랑 곱해줬는데 이거 곱셈 공식 변형 다 기억납니까? a제곱, b제곱, c제곱 나오는 거 맞고요.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ca 나오는 거잖아. 그걸 다 정리했더니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랑 만나서 마이너스 ab가 될 거고 마이너스 bc가 나오고 마이너스 ca가 나오는 건데 여기까지의 짝수 판별식이 0이라면서 그랬더니 이거 누구죠? 무슨 공식이 있었지? 내려왔던 얘가 말하는 건 2분의 1에 대해서 중괄호 공식이었던 거죠. a-b 전체 제곱 b-c 전체 제곱 이거 막 북부동순 써있던 그거잖아 여러분들. c-a의 제곱 여기까지의 결과인데 그것이 나한테 0이라고 이야기한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상하다. 이거 0 이상이고요. 이것도 0 이상이고 이것도 0 이상이란 말이야. 다 0이 나와야겠네. 0, 0, 0 나와야 그때만 0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A랑 B랑 C랑 전부 다 같아야 돼요. 고로 알 수 있는 건 무슨 삼각형이냐면은 정삼각형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지. 이해하셨나요? 좋았어. 과제를 드리면은 과제는 여러분들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쌤이 듣기로는 뭐 다음 주에 수행평가 굉장히 많다면서요.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진도를 더 나가진 않을 거고요. 125페이지까지면 적당한가요? 연습 문제 나오는 까지요. 연습 문제 125페이지 한 페이지가 아니라 거기까지 풀어오는 걸로 주말 동안에. 거. 아니 그게 아니라. 연습 문제. 어. 다 하는 거. 네, 다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어디?
7번에 하는 까지 해서. 왜 말했어? 어때요? 할 수 있겠어요?